사장님, 신고합시다. 괜히 숨겼다간 더 큰일 됩니다. 신고하면 공사 중단됩니다. 본사에서도 책임 따질 거고요. 이 공사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사장님, 영상 시작 전 계신 장소와 소망을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제가 그곳으로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세종시 외곽 안개가 희미하게 깔린 새벽이에요. 지방공사 현장은 철제 펜스와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멀리서 굴착기의 엔진음이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김도연은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털며 현장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단단하게 내려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죠.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스며들며 피곤한 눈이 더욱 차갑게 보였어요. 굴착기 기사 박수철은 담배를 입에 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사장님 오늘 안에 기초 다 내려갑니다. 그는 장갑을 벗어 던지고 조심스럽게 레버를 조작했죠. 버킷이 흙을 퍼올리자 푸석한 소리와 함께 먼지가 솟구쳤습니다. 그때였어요. 굴착기가 갑자기 덜컥 멈췄습니다. 박수철이 놀라 급히 엔진을 세우며 땅을 살폈죠. 이상하네. 돌이라도 걸렸나? 그가 손으로 흙을 털어내자 버킷 아래쪽에서 미묘하게 반사되는 빛이 스쳤습니다. 태양빛이 막 떠오르던 시각이었어요. 금빛은 아침 햇살과 뒤섞이며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박수철은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걸 확인하자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죠. 사장님, 이거 좀 보이십니까?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는 흙더미 사이에서 삐죽 튀어나온 금속 덩어리를 보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게감 있는 황금빛이 눈앞에서 번쩍였어요. 이게 뭐지? 그는 금속을 들어 올리려다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감촉에 놀라 잠시 손을 멈췄죠. 이정민 현장 소장이 현장 끝에서 뛰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장비 또 멈췄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곧 금덩이에 꽂혔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공기조차 움직이지 않았죠. 바람이 흙먼지를 밀어내며 그들의 그림자만 길게 느렸습니다. 도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신고해야겠죠? 공사 구역 아니니까. 국가 땅 아닙니까?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고하면 조사 나올 겁니다. 공사 멈출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 도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수철은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냥 흙 밑에 다시 묻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 순간 도연은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요. 여긴 우리 책임 현장이에요.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이미 미세한 흔들림이 배어 있었죠. 도연은 금덩이를 조심스럽게 천막 안으로 옮기며 말했지요. 오늘 이 일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요. 임시로 봉인합시다. 박수철은 입꼬리를 비틀며 대답했습니다. 예, 사장님 말씀대로 하죠. 그의 눈빛에는 묘한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현장은 다시 평소처럼 소음으로 가득 찼지만 세 사람의 얼굴은 어딘가 달라졌어요. 도연은 흙먼지를 털며 현장 사무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받는지 아직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금빛이 평생의 무게를 바꿀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정민은 멀리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저건 금이 맞아. 순도 높은 진짜 금이야. 박수철은 몰래 트럭 뒤편 천막 속을 들춰보며 금덩이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빛이 반사될 때마다 그의 눈동자도 금빛으로 물들었죠.
그날 저녁 현장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연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넘기다 문득 창밖을 보았어요. 노을빛이 흙 위에 내려앉아 금덩이와 같은 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돌이 아니야. 아침 안개가 걷히고 세종의 공사 현장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김도연은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전날의 금덩이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손끝에 남은 묘한 감촉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죠. 서류 위에 흙먼지가 떨어졌지만 그는 털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이겠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현장 소장 이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거 말입니다. 그는 말을 아꼈지만 표정이 이미 결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도연은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신고합시다. 괜히 숨겼다간 더 큰일 됩니다. 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고하면 공사 중단됩니다. 본사에서도 책임 따질 거고요. 이 공사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그 말에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바람이 들어오며 서류가 흩날렸습니다. 멀리서 굴착기 소음이 들렸고 사람들의 함성 같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을 바라봤어요. 정민 씨,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나라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건 맞지만 신고한다고 나라가 고마워하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만 조사받아요. 정민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죠.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박수철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제 찍은 영상이 돌아다닌답니다. 도연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영상이라니? 누가 찍었어요? 모르겠어요. 인부 중 한 명이 찍었다는데 벌써 단톡방에 퍼졌답니다. 정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렸어요. 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쩍 소리를 냈죠. 도연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며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누가 퍼뜨렸는지 확인하세요. 당장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장 사람들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금덩이 나왔댄다. 진짜 금이라던데? 속삭임이 흙먼지처럼 번지고 있었죠. 정민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낮게 말했어요. 이러면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요. 어쩌죠? 도연은 깊게 숨을 내쉬며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단 그 금은 내가 보관하겠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요. 정민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도연은 차에 올라타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속에서 묵직한 금빛이 살짝 비쳤죠. 그는 백미러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하고 초조한 얼굴이 거울 속에서 낯설게 보였어요. 도연의 집 거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종 신도시 인근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금속 덩어리 발견. 아내 한지은은 뉴스를 보다 눈을 크게 떴어요. 여보, 이거 당신 현장 아니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 어둠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고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무엇을 시작했는지 어디까지 휘말릴지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죠. 금빛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반짝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었고 불안이었고
곧 파멸로 향하는 불씨였어요. 겨울비가 내리던 새벽이에요. 흙먼지에 젖은 공사장은 적막했습니다. 굴착기의 팔은 멈춰 있었고 물웅덩이마다 회색 하늘이 비쳤어요. 김도연은 새벽 5시에 혼자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어제의 일 때문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죠. 그의 신발 밑으로 진흙이 끈적하게 들러붙었어요. 그는 잠시 허리를 굽혀 흙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스며드는 차가운 감촉이 마치 자신이 빠져드는 현실 같았죠. 정민 씨, 영상은 다 지웠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이정민은 서류를 안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근데 몇 명이 이미 봤다는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그 말에 도연의 눈썹이 찡그려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죠.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멀리 인부 몇 명이 비닐 천막 아래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수철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진짜 금이라니까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묵직하더라고. 얼마나 될까? 저만한 덩어리면 몇 천만 원은 기본이죠. 그들의 말끝엔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비 내리는 현장에서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정민은 재빨리 다가갔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전부 오해납니다. 박수철이 비웃으며 손을 털었습니다. 오해요? 그럼 진실은 뭡니까? 어제 본 게 헛것입니까? 정민은 그를 노려봤어요. 입 다무세요. 사장님 귀에 들어가면 후회합니다. 그 사장님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박수철은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진흙 발자국만 남았죠. 도연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담배 연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벌써 시작됐군.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죠. 현장은 더 이상 하나의 팀이 아니었습니다. 금덩이는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버렸어요. 정민은 도연 옆으로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문제 생길 겁니다. 언젠가 터질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굵어지며 철제 컨테이너를 두드렸어요. 쾅, 쾅. 규칙적인 그 소리가 오히려 불안감을 더 키웠죠. 그날 저녁 도연은 현장 한가운데를 돌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박수철은 퇴근도 하지 않고 혼자 남아 땅을 다시 파고 있었죠. 뭘 하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냥 확인 좀 하려고요.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박수철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걸어와 그의 삽을 잡았어요. 이런 짓 다시는 하지 마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박수철은 눈을 피하며 억지로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겁내지 마세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불길한 욕심이 번쩍였어요. 밤이 깊어지고 비가 멈추자 박수철은 몰래 천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플래시를 켜고 흙더미 속에서 금덩이를 꺼냈어요. 그 금빛이 손바닥 위에서 반사되자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건 내 거요. 그는 그렇게 속삭이며 주머니 깊숙이 금편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순간 천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정민이 서 있었어요.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죠. 정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박수철의 손은 여전히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그만두세요. 정민이 낮게 말했어요. 이건 다 우리를 망칠 겁니다. 박수철은 웃지 않았습니다. 소장님은 몰라요. 이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며 천막이 휘날렸습니다. 멀리서 번개가 치고 금빛이 순간적으로 번쩍였죠. 그건 마치 사람의 욕심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듯한 날것의 빛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세 사람 사이에는 다시는 메워지지 않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금보다 깊었고 흙보다 차가웠습니다. 오후 햇빛이 낮게 기울었어요. 세종 외곽 공사 현장 위로 겨울빛이 얇게 내려앉았죠. 펜스에 붙은 현장 안전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 목소리도 낮았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같은 소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금덩이. 그 말 하나가 현장을 눌러버렸습니다. 김도연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고 서류 위로 흙먼지가 얇게 내려앉았죠. 그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몰려들었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과 함께 속이 빈 듯한 감각도 들어왔습니다. 이정민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감독관 도착합니다. LH 쪽이에요. 그는 짧게 보고했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귀 뒤쪽에 땀이 맺혀 있었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장비 일지, 반입 반출 기록 전부 꺼내둡시다. 정민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잠깐 눈빛이 스쳤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었죠. 삭제한 영상, 그리고 복원이란 단어. 그건 언제나 불길했어요. 감독관 최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흰 안전모, 짙은 회색 코트, 얼음 같은 눈빛이었어요. 안전 점검입니다. 자료 확인부터 하죠. 그의 말은 예의 바르지만 딱딱했어요. 한 단어도 헛나가지 않는 사람의 톤이었죠. 도연은 준비된 서류철을 건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필요하신 건 더 드리겠습니다. 최 과장은 자리에 앉아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기술자가 뒤따라 들어와 CCTV 서버를 열었습니다. 바닥에 놓인 공구함이 툭 소리를 냈어요. 정민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그의 발끝이 조심스럽게 위치를 바꾸었죠. 숨소리가 얕아졌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어요. 여기 새벽 시간대 로그가 비어 있네요. 최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민이 먼저 답했어요. 하드 오류가 있었습니다. 간헐적으로 끊깁니다. 말끝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작은 긁힘처럼 흔들렸죠. 기술자는 외장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하얀 진행 막대가 떠올랐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 막대를 지켜봤습니다. 진행률이 34%, 57%, 83%. 공기마저 숫자를 세듯 무겁게 늘어졌습니다. 복원 시도해보죠. 기술자가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어요. 화면이 번쩍하고 전환됐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새벽의 어둠이 화면을 덮고 조명 한 줄기만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천막이 들리고 무언가 묵직한 물체가 옮겨졌습니다. 손전등 빛이 잠깐 번쩍했죠. 반사된 빛이 화면을 긁고 지나갔어요. 그것은 금속의 빛이었고 모든 사람의 심장을 한 번에 쥐었습니다. 최 과장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저건 뭡니까? 아무도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창문 틈을 스쳤고 종이 한 장이 책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재인 줄 알았습니다. 새벽에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말은 사실과 멀었고 그의 눈동자도 스스로를 따돌리고 있었어요. 정민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영상 속 그림자 하나가 잠깐 얼굴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흐릿하지만 윤곽은 있었습니다. 정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면 속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입을 열면 더 깊이 가라앉는다는 것도 알았죠. 침묵이 비며 방 안에 가벼운 전자음만 울렸습니다. 최 과장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현장 보존 조치합니다. 경찰 협조 요청 넣으세요. 말끝이 굳게 닫혔습니다. 다음 절차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어요. 기술자가 서버를 정리했고 2명의 사무원이 현장 도면과 장비 리스트를 챙겼습니다. 발걸음이 빠르게 움직였죠. 이정민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펜스 밖 도로에 낯선 승합차가 서 있었어요. 언론사 로고가 크게 붙었습니다. 잠시 뒤 노란 테이프가 펜스를 따라 걸렸습니다. 출입 금지. 굵은 글자들이 바람에 펄럭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었고 마이크가 펜스 위로 들이밀어졌습니다. 금속 덩어리 발견 사실 맞습니까? 공사 중단 이유가 뭐죠? 소리들이 겹치며 밀려들었어요. 현장 통로가 복도처럼 좁아졌습니다. 도연은 펜스 안쪽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얼굴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는 멍해졌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심장이 움찔했죠.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흙바닥이 푹 꺼졌고 신발이 지늘게 잠깐 박혔습니다. 그 감촉이 이상하게 생생했어요. 현실로 돌아오라는 신호 같았죠. 이정민이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진술 준비부터 하시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한 걸까요?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말이 없었죠. 처음 그 금빛을 보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 장면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벽에 걸린 안전모가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작은 것들이 하나씩 틀어지는 날이었어요. 컴퓨터 펜 소음, 종이 긁히는 소리, 마른 같은 웃음, 멀어지는 발걸음. 모든 소리가 얇은 유리처럼 깨지기 쉬웠습니다. 최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오늘로 현장 작업은 전면 중지입니다. 인원은 밖으로 대기시키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도연은 의자에 앉지 못했어요. 창틀에 손을 올리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죠. 그 차가움이 마음속까지 내려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펜스에 걸린 테이프가 소리를 냈어요. 찰칵, 찰칵. 기자의 카메라와 비슷한 박자였죠. 이정민은 조심스레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연은 천천히 그를 보았습니다. 눈동자에 어둠이 앉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 걸렸습니다. 혀끝에서 떠나 창문을 지나 바람 속으로 흩어지는데 시간이 들었죠. 해가 기울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컨테이너, 굴착기, 사람, 펜스, 모든 것의 윤곽이 늘어졌어요. 그 그림자들 사이 어디에선가 금의 그림자도 섞여 있었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빛이 있던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오늘 이 현장은 그 법칙을 너무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현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굴착기 버킷, 끊어진 노끈, 젖은 모래자루, 흙 위에 남은 발자국. 어제와 같지만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그는 호흡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끝난 게 아니네요.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마음속 다른 목소리는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거요. 밤은 비로 시작됐습니다. 얇은 빗줄기가 컨테이너 벽을 때리며
길게 흘러내렸어요. 현장은 불빛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고 흙 위엔 물웅덩이들이 검게 번져 있었죠. 김도연은 사무실 안에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글자는 또박또박 박혔습니다. 이상 없음. 그는 그 한 줄을 적고 한참 동안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때 밖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고 공기 속엔 젖은 흙냄새가 짙게 퍼졌어요. 멀리 창고 불빛이 깜빡였죠. 도연은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쪽에 이정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막을 들추고 금덩이를 꺼내고 있었죠. 플래시가 흔들리며 금빛이 반짝였어요. 정민 씨, 뭡니까 그게?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민은 멈칫했지만 금덩이를 놓지 않았어요. 확인 좀 하려 했습니다. 증거 확보 차원에서요. 거짓말이었죠. 도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만둡시다. 지금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요. 그때 창문 밖에서 또 다른 불빛이 비쳤습니다. 박수철이 서 있었어요. 손엔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도연이 그를 보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증거는 다 확보해놨습니다. 그의 말투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정민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금 찍은 겁니까? 당장 내놔요.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며 금속이 떨어졌습니다. 금덩이가 바닥에 굴러갔어요. 묵직한 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세 사람은 그 금덩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흙먼지의 절반쯤 묻혀 있었고 빛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도연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젠 돌이킬 수 없겠네요. 비가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민은 수갑이 채워졌고 박수철은 묵묵히 경찰에게 영상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김도연 씨, 함께 가시죠. 경찰의 말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젖은 안전모를 벗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펜스를 넘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하도급 현장서 금괴 은닉, 건설사 대표 은닉 혐의 조사 중 제목들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차에 타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현장은 여전히 비에 젖어 있었고 금덩이가 발견된 자리엔 노란 천막이 덮여 있었죠. 그는 입을 굳게 다물었어요. 욕심이 이렇게 큰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다시 내렸습니다. 현장은 텅 비어 있었고 바람만 불었습니다. 남겨진 삽 하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며 그 위로 금빛 같은 반사가 번졌습니다. 그건 진짜 금이 아니었죠. 단지 인간의 욕심이 남긴 장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세종시청 브리핑룸엔 기자들이 가득 모였어요. 카메라 셔터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플래시 불빛이 천장을 흰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문화재청 발표에 따르면 세종복합단지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금속 덩어리는 조선 후기 금광에서 나온 유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의 단정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어요. 모두들 손에 펜을 들고 받아 적었습니다. 그날 도약건설 금괴 사건은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도연은 그 뉴스를 구치소 TV로 봤습니다. 좁은 방 안,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은 무릎 위에서 얌전히 모여 있었고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금광 유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결국 자신이 만졌던 것은 금이 아니라 나라의 것이었죠. 나라 땅에서 나온 금은 나라의 것이라. 그는 오래된 법조항을 중얼거리듯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은 기소를 확정했습니다. 이정민은 횡령과 은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수철은 증거 영상을 제출한 공로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언론은 그를 양심적 제보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죠. 그의 주머니 속엔 아직 작은 금편 하나가 숨어 있었다는 걸요. 박수철은 저녁마다 그 금편을 꺼내 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금빛이 반짝였어요. 이건 내 몫이요. 내가 먼저 봤으니.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었죠. 웃음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겨울 바람 소리와 섞이며 마치 속삭임 같았어요. 한편 도연은 구치소에서 서류 몇 장을 받았습니다. 건설업 등록 말소 통보서. 그는 한참 동안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회사는 사라졌고 명함의 이름도 의미를 잃었죠. 도약건설. 그 단어는 더 이상 미래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락의 기록이었어요. 퇴소를 앞둔 날 그는 구치소 마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겨울 햇빛이 눈 위에 반사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빛은 금빛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색이었죠. 이제 됐다. 이게 벌이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스쳤고 먼지가 눈가에 닿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고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 도연은 세종의 도심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로 위엔 눈이 녹아 반짝였고 사람들은 그 위를 아무렇지 않게 밟고 지나갔어요. 한때 그가 세웠던 빌딩 공사 현장은 이미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녹슨 철골, 찢어진 안전펜스, 끊어진 전선. 그 모든 게 끝이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는 그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섰습니다. 바람에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무덤이네요. 그날 밤 박수철은 여관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라디오에선 세종 금괴 사건 뉴스가 또 흘러나왔어요. 국가 소유로 귀속된 금괴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국가의 금이라 결국 가진 자들이 가져가는 법이지. 그는 주머니에서 금편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빛이 어둠 속에서도 반짝였어요. 그의 눈빛도 그 빛을 닮았죠. 순간 그는 웃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금속빛에 비치며 일그러져 있었거든요. 이게 내 얼굴인가? 그는 허공을 보며 웃었어요. 웃음 끝엔 어딘가 공허한 울음이 섞여 있었죠. 그 시각 도연은 집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커튼을 열었어요. 멀리 세종의 불빛이 보였죠. 그 불빛이 흙 위에서 번지는 금빛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이 땅은 여전히 빛나는군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슬픔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죠. 법정은 무겁고 냉랭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희미했고 먼지가 그 사이를 떠돌았어요. 의자에 앉은 김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법복의 검은 천이 바람결에 미세하게 흔들렸죠. 사건 번호 25-1127, 피고 김도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단단하고 맑은 음성이었지만 도연의 귀에는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피고는 하도급 현장에서 발견된 국가재산을 은닉하고 관련 사실을
허위 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의 말이 이어졌어요. 다만 피고가 자백하고 횡령 이익을 얻지 못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법정안 공기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기자들의 펜촉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플래시 불빛이 잠시 터졌다 꺼졌습니다. 그 빛이 도연의 얼굴을 잠깐 비췄죠. 피로와 후회의 주름이 얽혀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들었습니다. 피고 김도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도약건설이라는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신문 기사 속에서만 존재할 거였죠. 판사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금보다 무거운 것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판사의 얼굴은 단호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연민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 눈빛은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마지막 대답이었어요. 판결이 끝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법정 밖에 문이 열렸습니다. 도약건설 김도연 대표, 유죄 선고, 금괴은닉 사건 집행유예. 기사 제목이 실시간으로 포털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질문을 던졌지만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그를 따라붙었죠. 바깥 공기는 싸늘했어요. 겨울의 끝자락, 매서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도연은 양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따라왔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법원 앞에는 비리 건설사 처벌하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호가 메아리 쳤습니다. 부패 청산하라. 진실을 밝히라. 그 소리는 냉정했지만 어딘가에서 자신에게 향한 정당한 외침처럼 들렸어요. 그때 인파 뒤쪽에서 누군가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수철이었죠. 그의 얼굴엔 감정이 섞이지 않은 미묘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 속 금편을 만지작거리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죗값을 치렀지. 근데 그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금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손끝을 넘어 심장으로 스며드는 듯 했죠. 그날 저녁 도연은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라 해도 족쇄는 보이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는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세종의 겨울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흙먼지 위로 퍼지고 자동차 타이어가 젖은 길을 스쳤어요. 그의 발밑에서 물방울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네요.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엔 한지은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다가와 손에 작은 종이를 쥐어줬습니다. 당신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젖었어요.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제 다시 흙 위에서 시작해봐야겠죠.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눈가엔 미세한 미소가 남았어요. 이제 그는 다시 걸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그가 여전히 가진 한 가지 사람으로서의 무게는
아직 남아 있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세종의 겨울은 유난히 맑고 조용했어요. 하늘은 흐트러짐 없이 푸르고 바람은 차갑지만 살짝 부드러웠습니다. 김도연은 새로 일하게 된 토목업체의 현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흙먼지와 기름 냄새가 다시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모자에 현장 관리인 김도연이라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말투는 변함없이 단단했습니다. 저쪽 기초부 조금 더 다져야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젊은 인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여전히 사장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김 반장이라 불러요. 사장 소리 들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말은 가볍지만 어딘가 쓸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삽자루에 몸을 기대며 공사장을 둘러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흙 위를 비추자 먼지 속에 금빛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젠 진짜 빛이 아니네요. 그저 햇살이죠. 점심 무렵 트럭이 굴착기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기사 박수철이 내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거칠고 그러나 어딘가 달라진 얼굴이었어요. 김 반장님, 오랜만이네요. 도연은 놀란 듯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 아직도 이 바닥이요? 예, 흙냄새 맡으면 집에 온 것 같아서요. 둘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끝이 조금 차가웠어요. 박수철은 잠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뺐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빛이 잠깐 반짝였어요. 작은 금편이었습니다. 그는 미묘한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땅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죠. 오래 들고 다녔더니 손이 다 녹슬었습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지난 1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그 금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모든 걸 무너뜨렸던 그 빛의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묻죠. 그는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부드럽게 흩날렸어요. 금빛은 흙 아래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박 씨, 도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이젠 욕심 내려놓읍시다. 우린 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박수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흙으로 벌고 흙에 묻히죠. 그게 사람 사는 길이죠. 둘은 나란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새어나와 마치 땅이 반짝이는 듯 했어요. 퇴근 무렵 도연은 세종호수공원을 걸었습니다. 호수 위로 겨울바람이 불었고 갈대가 바람결에 흔들렸어요.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손끝엔 흙의 감촉만 남았죠. 멀리 도시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예전엔 탐욕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단순히 따뜻했어요.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빈 화면에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진짜 금은 땅속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그는 그 문장을 보고 잠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폰을 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진짜네요. 바람이 불었고 그 웃음이 공기 속에 묻혀 사라졌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연은 호숫가에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 붉은 빛은 예전의 금빛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그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돌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속삭였습니다. 이젠 이 흙 위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멀리서 박수철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공사 현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굴착기 팔이 천천히 멈추고 흙먼지가 빗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는 하늘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세종의 도시가 아래로 펼쳐지고 호수 위에 노을이 잔잔히 번졌어요. 자막이 뜹니다.